자연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5천만큼 사랑해. 안녕하세요. 채널 캠핑 비영계단입니다. 정말 간만에 찾아온 리뷰 시간입니다. 그동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어요. 사실은 놀러 다닌 거죠. 변명을 하자면은 좀 더 리뷰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다닌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텐트를 리뷰할 겁니다. 어떤 텐트냐? MSR에서 출시한 신제품 조익2입니다. 이 조익2는 2kg 초반 40만원대에 형성된 3계절용 텐트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내부가 풀 메쉬입니다. 바닥면을 제외하고 모두 메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텐트를 피칭하면서 특징과 장점, 단점, 총평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텐트 본체, 폴, 알루미늄 팩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풋프린트는 별도예요. 게다가 전용 제품이 아니라 그냥 투퍼스 텐트 라지 사이즈, 이 공용 제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수납색에는 이너 텐트와 플라이 시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더블홀 텐트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럼 풋프린트부터 바닥에 깔고 텐트를 피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이 풋프린트가 전용이 아니고 공용이다 보니까 텐트를 피칭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프린트를 이렇게 펼치시면은 이렇게 주머니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죠. 이 주머니가 있는 쪽을 저는 그냥 전면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주머니 있는 쪽이 전면 같아요. 팩은 총 8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팩이냐? 물음표 팩입니다. 물음표 팩이 강성은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V팩보다는 조금 지지력이 떨어지고 느낌상 무게가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단가를 줄이기 위함이겠죠. 이거 말고도 팩 갖고 계신 거 많잖아요. 그냥 그거 쓰셔도 되고, 이것도 써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단단한 바닥에 꽤 잘 박히더라고요. 자, 우선은 풋프린트를 고정을 해줍니다. 팩다운을 해서. 오, 여기도 오 단단해. 망치를 가져왔었어야 되나? 우와,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자, 주름 지지 않게 피칭하는 게 관건이죠. 다음은 이너 텐트를 펼쳐줍니다. 팩다운 한 곳에 그대로 스킨을 걸어줍니다. 다음은 폴을 조립해서 고정해야겠죠. 폴은 총 2조로 되어 있어요. 요 짧은 거는 아시다시피 리치 폴이고요, 상단에 고정을 해서 천장에 공간감을 더 주는 역할을 하죠. 요거 하나는 2개의 폴이 하나로 엮여 있는 크로스 폴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피칭 끝난 다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다. 보면은 가운데 허브가 이렇게 있는데, 허브에 보면은 딱 봐도 위아래가 구분이 돼 있어요. 넓은 쪽, 구멍이 난 쪽이 아래쪽이고 좁은 쪽이 위쪽입니다. 요거는 방향을 맞춰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X자로 놓고, 자, 4군데 아일렛에 폴을 걸어 주고요. 그 다음에 각 클립들을 폴에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리치폴로 상단에 있는 아일렛에 걸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갑자기 해가 확 지네. 눈부셔. 자, 그러면은 플라이 시트를 씌우기 전에 얘의 특징은 뭐다? 풀 메쉬다. 디테일을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MSR 신상 조익 2입니다. 쭉 보시면 바닥 부분을 제외하고는 윗부분은 전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게 무게를 줄이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 부분이 상당히 낮아요. 일반 텐트에 비해서. 드나들 땐 좀 편하긴 한데 먼지가 좀 잘 유입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부분도 다 메쉬. 이쪽은 좀 높죠. 그나마 한 뼘 반 정도, 한 4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 대칭형이고 지퍼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 풋프린트가 공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일렛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놓고 자리를 잡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너 텐트를 걸기 전에 풋프린트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이너 텐트를 걸어서 풋프린트랑 같이 이동을 해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일렛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쑥쑥 빠져버려요. 클립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허브를 보시면은 플라스틱이고요. 뭔가 좀 허접하게 돼 있긴 한데 그렇게 약해 보이진 않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플라이 시트입니다. 텐트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방향 상관없이 그냥 편한 대로 걸치시면 돼요. 단, 이 MSR 로고는 진한 쪽이 안쪽입니다. 연한 쪽으로 설치를 하셔야 정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플라이 시트를 얹고 제일 처음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아일렛을 리치폴에 걸어주는 겁니다. MSR 설치 영상에서는 아일렛을 나중에 끼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기에는 먼저 끼우는 게 모양 잡기가 더 편해요. 이걸 나중에 하면은 센터가 틀어지면은 그게 정리하기 더 힘들더라고요. 아일렛을 먼저 걸어주고, 얘는 요 안에 벨크로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귀찮아서 잘 안 하는데 모양을 좀 이쁘게 잡으려면 해줘야 돼요. 벨크로를 4군데 채워 주시고요. 똑같이 아일렛을 걸어줍니다. 이렇게 아일렛을 걸어줘요. 텐트 고정된 데다가 똑같이 걸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찍찍이. 마무리는 팩 2개로 앞뒤 전시를 고정을 해주시면은 피칭이 마무리 됩니다. 어우, 단단해. 팩이 휘나 박히나 보자. 어우, 더 이상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텐트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외관을 한번 둘러봐야겠죠. 360도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쭉 앞뒤 전실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드에 이렇게 모서리마다 하나씩 가이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조익2도 지퍼가 듀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열 수 있고 위쪽에서 열 수 있고. 근데 제가 사용하기에는 팔이 이쪽에 끝까지 쉽게 닿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여는 것도 괜찮긴 한데, 위쪽은 환기를 위한 벤틸 용도로 사용하시면 유리하겠죠. 도어 패널을 반만
걷어서 똘똘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도 빼고 똘똘똘 말아서 활짝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앞뒤 전시를 다 사용하시거나 뒤쪽만 사용하시거나 앞에는 개방감 있게 활짝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따라란딴 딴딴따란. 자, 텐트 안에 앉았을 때 이렇게 개방감 있게 지내실 수 있고요. 높이는 1m로 결코 낮지 않고,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내부 공간이 기존의 허바허바나 엘릭서 2인용보다는 10cm씩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전체 길이가 기존 MSR 2인용은 2m 13에 127cm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cm가 더 커서 2m 23에 137cm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트를 깔면은 여유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매트를 깔고 누웠을 때 가운데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생활을 해도 좀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전실 공간은 기존과 똑같이 76cm고요.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죠, 이미.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포켓이 정말 많아요. 2인용 치고는. 저는 무슨 4인용 텐트인 줄 알았어요. 보시면 여기에 포켓 하나, 여기도 하나. 보통 2인용 텐트면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뒤쪽에도 똑같이 대칭형이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총 4개의 수납 공간이 있고,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위에 2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도 소품을 수납할 수 있고, 여기에 랜턴 고리가 이미 달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리에 거는 거를 되게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리에 안 걸고 그냥 여기다가 랜턴을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은 충분히 비퍼진도 잘 되고 덜렁덜렁 달려 있지 않다 보니까 머리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안경이나 잠자기 전에 안경이나 뭐 시계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자는데, 사이드 포켓도 충분히 좋지만 저기다 넣어놓으면은 다른 짐에 치이거나 그래서 안경같이 예민한 소품은 조금 걸어놓고도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이 위에는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눈 딱 뜨면은 여기 있는 게 보이니까 상당히 편했습니다. 풀메쉬라서 그만큼 공기 유입이 잘 돼서 시원하죠. 시원하고, 밖에 플라이 쪽에 별도의 벤틸이 없긴 한데 전면 하단이 꽤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저기서 유입되는 바람이 적지 않아서 결로라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자체가 안에가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월과 천장 부분은 15데니아 나일론 마이크로 메쉬로 되어 있고요. 이 바닥은 70데니아 타페타 나일론 3000mm 내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 보이는 이 플라이는 40데니아고요. 립스탑 나일론이고 1500mm 내수압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짜란, 익스트림 쉴드 워터프루프 코팅이라고 되어 있죠. 기존에는 MSR 텐트들은 모두 심실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메쉬라서 심실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플라이를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박음질 내는 부분에 심실링 처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박음질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얘랑 덧댄 다음에 한 번 더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겹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보이죠. 박음질을 바꾸면서 코팅도 바뀌어서 심실링 테이프가 붙었을 때만큼 완벽하게 더 방수가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에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방식은 MSR 뿐만 아니라 이미 피엘라벤이나 힐레베르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음질 방식이기도 합니다. 피엘라벤이랑 힐레베르그도 심실링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대신에 심실링제를 넣어 줍니다. 본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사용을 하고, 나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심실링을 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관계자분 말씀을 좀 빌리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요 박음질 사이로 물이 조금씩 들어오긴 한데요. MSR 본사가 미국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며칠 내내 이렇게 비가 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불편 없이 쓴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굳이 텐트를 들고 나가서 비를 맞아야겠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잠깐 내린 소나기 정도는 충분히 막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그런 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박음질 쓰는 텐트 같은 경우는 이 실을 일반 실을 쓰지 않고 물을 머금으면 얘가 자체가 땡땡 불어 가지고 이 박음질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MSR도 그렇게 적용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익스트림 실드 코팅은 조익2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선돼서 나온 허바어바나 엘릭서 모두 같은 코팅 방식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심실링을 하지 않는 텐트를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심실링을 안 하면은 또 하나 좋은 점이 패킹이 정말 편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는 심실링이 망가질까 우려돼서 패킹을 예쁘게 했거든요. 근데 심실링이 없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그냥 구겨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침낭 수납하듯이 구스다운 침낭도 예쁘게 접으면은 그 부분 숨이 죽어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심실링이 망가지기 때문에 예쁘게 접었지만 코팅이 바뀌고 심실링 처리가 되지 않은 텐트는 막 대충 그냥 구겨 넣어도 된다. 그 말인 즉슨 철수가 빠르다로 해석이 되겠죠.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보여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익스트림 실드라는 코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실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킹을 좀 더 편하게 그냥 마구마구 구겨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텐트 구겨지는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기존처럼 접으세요. 근데 상관없다, 나는 빠른 철수를 원한다, 그럼 막 구겨 넣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더 필드에서 마음껏 막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너가 전체가 풀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원해요. 시원하고 메쉬다 보니까 제가 섬에 갔다가 느낀 게, 바람이 좀 많이 불 때는 이 메쉬 구멍보다 더 미세한 먼지들은 또 이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안에 먼지가 있지 해서 어디 문을 열어놓고 잤나? 그게 아니었어요. 워낙 메쉬가 많다 보니까 바람이 막 들이치면서 이 메쉬 구멍보다 더 작은 미세한 입자의 먼지들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먼지가 모래먼지 이런 건 아니고 낙엽이 으스러지면서 나오는 먼지 있잖아요. 입자가 되게 가늘어서 그런지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외에는 내부 수납 포켓이 6개나 있어서 많다. 사이드에 4개, 상단에 있는 건 기어로프트라고 하죠. 기어로프트에 2개, 그래서 총 6개의 수납 주머니가 있어서 2인용 치고는 수납이 되게 넉넉한 편이고, 사이즈도 기존 2인용 텐트 대비 가로 세로 폭이 10cm씩 더 늘어났기 때문에 2인용이지만 2.2인용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2인용이 너무 작고 2.5인용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조익2가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재가 전체가 메쉬다 보니까 거기서 무게가 많이 빠졌죠. 무게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납 포켓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그 무게를 뺀 만큼 바닥 면적을 10cm씩 늘려서 더 안락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메쉬라서 시원해요. 매우 시원합니다. 매우 시원하고 내부 사이즈가 좀 더 넓죠. 10cm씩 넓다는 거. 앞뒤 전실이 있기 때문에 짐 보관이 용이하고 때로는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풀메쉬 치고는 2kg 초반대도 저는 좀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엘릭서에 비하면 많이 경량화되긴 했는데 허바허바에 비하면 아무래도 소재가 좀 더 두껍다 보니까 무게가 2.2kg라서 풀메쉬 텐트 치고는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엘릭서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더 가볍고, 메쉬라서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3계절용 텐트고, 허바허바보다는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엘릭서와 허바허바 그 중간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바허바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 텐트에 속해 있었고, 엘릭서 같은 경우는 입문용으로 나온 거 맞지만 너무 입문자 초점에 맞췄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 이 조익2라고 보시면 됩니다. 3계절용 텐트를 고민하고 계시고 일반 2인용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 조익2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뷰로 인해서 여러분이 텐트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종류의 텐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언제나 그렇듯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옆으로 넣는 파우치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호바호바는 파우치 좋던데. 참고로 위에서 열 수 있는 스타프색은 별도로 판매합니다. 부피를 좀 더 줄이고 싶거나 나는 옆으로 넣는 게 철수가 빨리 안 돼서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스타프색 따로 구매하시면 돼요. 저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막 쑤셔 넣어야 되는 텐트를 보면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러면 기본으로 그거 주면 되지 않냐? 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따로 사는데 한 4만원인가 5만원 정도 해요. 그럼 당연히 텐트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 돈이면은 조금만 더 보태면 허바허바 살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옵션들 좀 줄여서 그렇게 가격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타프색은 풋프린트까지 같이 수납할 수 있어요. 그러도 공간이 남아요. 얘는 지금 이것도 빡빡해가지고 풋프린트 같이 못 넣어요. 따로 수납해야 돼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간만에 리뷰하려니까 힘들구나.